형주 남쪽 209년 가을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한 노장이 성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을 타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비군의 관우였습니다. 그 노장의 이름은 황충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 후반으로 그려집니다. 전성기는 이미 지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천하가 아는 명장 관우였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 앞에서 알량을 배웠던 그 관우, 5관을 지나며 6장수를 배웠다는 전설의 주인공, 전성기의 무력을 자랑하는 유비군 최고의 맹장이었습니다. 나이 든 장수와 전성기의 명장. 이 대결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리고 황충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익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수의 삼국지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설 삼국연의가 만들어낸 창작입니다. 하지만 이 창작된 이야기가 천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전술적 지혜와 인간적 의리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적벽대전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209년이었습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물러갔고 유비는 드디어 자신의 땅을 가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주 남쪽에는 4개의 군이 있었습니다. 무릉, 장사, 영릉, 계양. 유비는 이 4군을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갈량은 조운을 보내 계양을 치게 했습니다. 장비는 무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우에게는 장사를 맡겼습니다. 장사는 형주에서도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장사를 잡으면 형주 남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사 태수 한연 휘하의 노장 황충이었습니다. 황충은 이미 오랜 세월 형주에서 쌓아온 장수였습니다. 원래 형주목 유표를 섬겼고 조조가 형주를 점령한 뒤에는 장사 태수 한연 밑에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를 늙게 했지만 그의 무예는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소설 삼국연의는 황충을 환갑이 넘은 노장으로 그립니다. 흰 수염을 기르고 주름진 얼굴에도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창을 들면 여전히 젊은 장수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말을 타고 오래 싸우면 숨이 찼습니다. 그럼에도 황충은 장사를 지켜야 했습니다. 관우가 장사성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여는 황충을 불렀습니다. 노장이긴 하지만 장사에서 관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황충뿐이었습니다. 황충은 흔쾌히 출전을 자청했습니다. 노장이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 관우를 막겠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황충이 나타났을 때 관우는 놀랐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나온 것입니다. 관우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충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노인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첫날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창이 부딪혔습니다. 소설은 이 장면을 극적으로 그립니다. 수십합을 겨루어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관우의 청룡원 얼도가 번쩍이면 황충의 창이 막아냈습니다. 황충이 찌르면 관우가 피했습니다. 젊은 명장과 늙은 맹장의 대결이었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황충이 타고 있던 말이 비틀거렸습니다. 노쇠한 말이 싸움의 격렬함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황충은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관우는 단칼에 황충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을 거두었습니다. 관우는 외쳤습니다. 노장군, 말을 바꾸시오. 그리고 다시 싸웁시다. 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에 관우의 무인다운 의리가 담겨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황충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관우가 오히려 자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황충은 말없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연이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오? 말이 늙어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한연은 자신의 명말을 황충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관우를 죽이시오. 그날 밤 황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우는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일 그를 죽여야 합니다. 주군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황충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주군의 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관우를 살려주고 자신이 죽을 것인가?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충은 다시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창이 아니라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우가 의아했습니다. 노장이 왜 활을 들고 나왔을까?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황충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쏘기도 전에 양군의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황충의 활 솜씨는 유명했습니다. 백보 밖에서도 백발백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관우는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정확히 관우의 투구 끈을 맞췄습니다. 투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관우의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황충이 관우의 머리를 노렸다면 관우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충은 일부러 투구만을 노린 것입니다. 이것이 황충의 답이었습니다. 주군의 명령은 따랐습니다. 활을 쏘라고 했으니 쐈습니다. 하지만 관우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관우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은 것입니다. 관우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저 노장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관우는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연이 황충을 의심한 것입니다. 황충의 활 솜씨로 관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왜 투구만 맞췄는가? 혹시 관우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한연은 황충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이 순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위연이었습니다. 위연은 황충을 구하기 위해 한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성 문을 열어 유비군을 맞아들였습니다. 황충은 이렇게 유비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황충은 유비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주군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황충은 집에 칩거하며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직접 황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황충을 초대했습니다. 유비는 말했습니다. 장군의 의리와 무예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황충은 유비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비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소설 삼국연의가 그려낸 장사성 대결의 전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진수가 쓴 삼국지정사에는 황충과 관우의 대결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유비가 형주 남부 내 군을 평정할 때 주로 활약한 사람은 조은과 제갈량이었습니다. 관우는 다른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황충은 유비가 장사를 평정할 때 자연스럽게 유비군에 합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적인 대결도 없었고 관우와의 일기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관중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황충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사 기록만 보면 황충은 나중에 익주 정벌과 한중 공방전에서 활약합니다. 하지만 유비군에 어떻게 합류했는지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소설은 이 부분에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황충의 인물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관우의 의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우는 연의에서 의리의 화신으로 그려집니다. 적장이라도 불공정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는 것. 이것이 관우의 무인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셋째, 노익장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황충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소설은 이런 황충이 지혜로 젊은 명장과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정사 속 진짜 황충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황충은 형주 남양군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형주목 유표를 섬기다가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자 장사태수 한현휘하에 있었습니다. 유비가 형주 남부를 평정할 때 유비군에 합류했습니다. 황충의 진짜 활약은 그 이후였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공격할 때 황충은 늘 선봉에 섰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충은 늘 앞장서서 적진에 올라 함락시켰고 용맹하고 굳셈이 삼군의 으뜸이었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황충은 항상 제일 앞에서 싸웠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하며 이끌었고 위험한 전투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9년 한중 공방전이었습니다. 유비와 조조가 한중을 놓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중은 익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조조도 이를 알았고 유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정군산에서 조조군의 하후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후연은 조조의 친족이자 명장이었습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고 군사를 이끄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조조는 하후연을 믿고 한중의 중요한 거점을 맡겼습니다. 유비는 황충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후연을 공격하시오. 황충은 군사를 이끌고 정군산을 습격했습니다. 때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하후연의 군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후연의 군대는 매우 정예했으나 황충은 적의 예봉을 꺾어 어김없이 전진하며 사졸들을 격려하여 이끌고 진과 북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환성은 골짜기를 뒤흔드니 한 번 싸움으로 하후연을 크게 무찌르고 죽였다. 황충이 직접 하후연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중 공방전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후연의 죽음으로 조조군의 사기는 떨어졌고 유비군은 기세를 올렸습니다. 결국 조조는 한중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황충의 공로는 막대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뒤 황충을 후장군에 임명하려 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충의 공로는 크지만 관우가 알면 불쾌해할 것입니다. 관우는 신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장비는 유비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의형제였습니다. 마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조은도 오래전부터 유비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황충은 나중에 합류한 항장 출신이었습니다. 유비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황충의 공로를 생각하면 후장군에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황충을 후장군에 임명했습니다. 관우는 정말로 불쾌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인 장비야, 그렇다 치고 조은도 오래 함께했으니 좋다. 마초도 명문가 출신이니 인정한다. 하지만 황충 따위와 나를 같은 반열에 놓다니. 제갈량이 관우를 달랬습니다.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황충의 공로를 직접 본 장비와 마초도 인정했습니다. 장군께서 어찌 불복하시겠습니까? 관우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황충은 관우, 장비, 마초, 조은과 함께 5호 대장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항장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인 영예였습니다. 그렇다면 황충은 정말 노장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황충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 정사에는 황충의 생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황충이 220년에 75세로 죽었다고 나오지만 이것도 창작입니다. 다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황충은 200년경 이미 중랑장이라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중랑장은 꽤 높은 무관직입니다. 이 관직에 오르려면 상당한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황충이 30대 초중반에 중랑장이 되었다면 1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중 공방전이 있던 219년에 황충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도 당시로서는 결코 젊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였습니다. 50대면 충분히 노장이라고 불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소설처럼 70대 노인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황충이 노익장의 상징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사는 황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황충, 조는 굳세고 사납고 씩씩하고 용맹하여 아울러 조하였다. 조하는 발톱과 어금니라는 뜻입니다. 즉, 황충과 조는 유비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는 의미입니다. 진수는 황충을 한나라 고조 유방의 관영, 하후영에 비유했습니다. 양이에게 안보신차는 황충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장군은 도노하고 웅장하여 적군의 선봉을 부수고 난국을 극복하였으며 공업을 세운 당대의 재강꾼이었다. 황충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장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하며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황충이 노익장의 전설이 된 이유입니다. 220년, 황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사에는 사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연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비는 황충에게 강우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강은 강인하다는 뜻입니다.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황충의 마지막을 극적으로 그립니다. 222년 이릉 전투에서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할 때 황충도 출전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무심코 노인이 나서봤자 소용없다라고 중얼거리자 황충이 분개하여 적진에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 장수와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창작입니다. 정사에 따르면 황충은 이릉 전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황충의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요? 황충의 이야기는 나이의 한계를 극복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황충은 이런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혜로 부족한 체력을 보완했고 경험으로 젊음의 패기를 능가했습니다. 소설 속 장사성 대결에서 황충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지혜였습니다. 황충은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 장시간 싸우면 관우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이라는 장거리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의리였습니다. 관우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죽이지 않고 투구만 쏘아 은혜를 갚았습니다. 셋째, 끝까지 싸우는 용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사 속 황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익주 정벌에서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한중 공방전에서 하우연을 무찔렀습니다. 항장 출신이라는 한계를 넘어 5호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황충이 보여준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황충의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합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때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황충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음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경험과 지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소설 삼국연의가 황충과 관우의 대결을 만들어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100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실 때문입니다. 노장이 젊은 명장과 맞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의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황충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황충은 실제로도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항장 출신으로 유비군에 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우연을 죽인 것은 한중 공방전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진수는 황충을 유방의 관영, 하후영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황충은 유비에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갈량도 황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우가 불만을 표시했을 때 제갈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비와 마초가 황충의 공을 직접 보고 승복했습니다. 이것은 황충의 공로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양이에게 안보 신차는 황충의 인품을 찬양했습니다. 도노하고 웅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충은 단순히 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황충이 오호대 장군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는 모두 유비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의형제였습니다. 조운은 오래전부터 유비를 따랐습니다. 마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충은 달랐습니다. 늦게 합류했고 원래 적의 진영에 있었습니다. 신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황충이 오호대 장군이 된 것은 순전히 실력과 공로, 그리고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충에게 얼마나 큰 인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장이라면 황충을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센 노인을 가리킬 때 황충이라고 부릅니다. 황충은 노익장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황충 이전에도 노장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의 연파가 있었고 후한의 마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충의 유명세가 이들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왜일까요? 황충의 이야기가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삼국연의의 힘도 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황충이 실제로 보여준 모습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황충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황충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지만 활 솜씨와 경험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판단력은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둘째,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황충은 나이를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전투에서도 선봉에 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꺼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황충은 끝까지 도전했고 그래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셋째, 의리와 인품의 중요성입니다. 소설 속에서 황충과 관우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정사에서도 황충은 인품이 훌륭한 장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려면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황충이 오호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인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성 대결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조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입니다. 황충은 실제 역사에서도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늦게 합류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항상 선봉에 섰습니다. 항장 출신이었지만 5호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소설은 이런 황충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관우와의 대결이라는 상상의 장면을 통해 노장이 젊은 명장과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로 체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의리로 적을 감동시키고 용기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것이 황충이 천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역사는 때로 소설보다 더 극적입니다. 황충의 실제 업적, 하우연을 무찌른 정군산 전투는 어떤 소설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한중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역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뒤에 숨은 인간의 고뇌와 선택, 의리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황충과 관우의 장사성 대결은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진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 체력이 떨어져도 지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황충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사 속에서도, 소설 속에서도 황충은 노익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황충의 이름은 살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황충은 끝까지
전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